예, 반갑습니다. 예, 유상입니다. 예, 11월 11일 목요일 시사 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 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할까 합니다. 어제 그런 관련 뉴스들이 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어제 윤석열 후보가 광주 5.18 묘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뭐 여러 시끄러운 잡음도 좀 있고 했습니다. 그죠? 자, 뭐 광주 못 들어오게 막는다고 뭐 일부 대진년 멤버들 등 일부 단체 사람들이 조금 그랬던가 본데 어쨌든 뭐 큰 불미스러운 일 없이 전체적으로 잘 끝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사과의 진정성 문제 등등 해가지고 조금 많이 분노하신 것 같은데 한편 심정이 이해되죠. 그렇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크게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겸해서 우리 좀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전면에 뉴스가 되고 있지 않지만 물밑에서 어떤 일이 지금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에 빚어져 오고 있는지 지금 광주 5.18 건만 해도 그렇고 위안부 관련해서 윤미향 사건 이런 걸 보셔서도 아시다시피 정말 또 그다음에 김원흥 광복회장 건 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정말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역사 바로 세우기는 과연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이거 표피적으로 피상적으로 떠 있는 어떤 이슈 중심에 소위 정치 권력 게임, 또 다른 어떤 좀 따갑게 표현하면 권모술수 차원의 얕은 역사 게임, 그런 면은 없지 않은지 오늘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이게 지금 정말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전 세계적인 아마 웃음거리가 될 것 같은데 정말 검찰개혁 이게 이 꼬라지로 하려고 검찰개혁이라는 소리 했냐, 이게 검찰개혁이냐 한번 보라는 거죠. 지금 대검찰청 서초 대검 앞에 가면 200m 이상 근조 화원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예전 조국 수사 때 윤석열 지지 화원, 응원 화원 못지않게 쭉 늘어서 있습니다. 근조 화원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특검을 하라는 거죠. 대장동 게이트.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대장동뿐만이 아니죠. 지금 특검 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4.15 부정선거도 특검 해야 될 판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예, 오죽하면 지금 그 팀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파주 진동 쪽에 파주 을이죠. 예, 재검표가 또 있습니다. 11월 12일 금요일 예, 재검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재검표가 들어가는데 지금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죠. 오죽하면 그 국토본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부정선거 진실규명 국민투쟁본부죠. 국토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정권 하에서는 어렵다. 정권이 바뀌고 나면 지금 증거를 하나둘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현재 재판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 대법원, 대법관 이하 모든 기관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등등 모든 기관에 대해서 또 책임자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문책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 정권에서 별로 기대할 거 없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일부에서는 지금 뭐 다른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 뭐 이거 뭐 별 의미 없지 않느냐 이래서 피곤하다. 이래서 이제 피로감이 좀 쌓이고 하니까 예, 선거소송을 일부 취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벌써 네 군데인가 뭐 취하했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거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단호한 그런 의지를 보이는 곳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 100여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들 속속 수집해서 엄단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역사적 단죄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에 뭐 어떤 그거 효과가 있고 없고 보다는 그렇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쪽에서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국토본 쪽에서도 황교안 후보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정권에서는 뭐 말이 먹히지 않는다, 씨알이 먹히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충 하고 덮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모든 사실관계를 1차 확인을 해둬야 된다. 확인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 또 어떤 변통소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1차 확인해두고 나중에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작업을 또 해서 관련자와 관련자를 문책하고 엄중 문책하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지금 현재 코앞에 와 있는 대선이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이전의 4.15 총선과 같은 현재 재검표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장과 같은 그런 어떤 개표가 진행된다면 이 전국요체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장담 못합니다. 우리가 투표한 대로 개표된다는 거 장담 못합니다. 투표의 진정성, 공정성이 진정성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투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개표가 결정해버리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방비책이 뭔지 그걸 찾아서 긴급히 방어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말이죠. 자, 뭐 역사, 거짓 이야기. 어제 보게 되면 출입기자단하고 김호수 검찰총장하고 그저께 한 50여 분간 서로 대치하는 사태가 있었죠. 그러자 어제 대검찰청의 출입 통로를 봉쇄해버렸어요, 여러분. 대검찰청 보게 되면 식당 쪽하고 본청하고 이렇게 건물이 있죠. 거기 연결 통로. 여러분 이전에 그 조국 수사 추미애의 그 윤석열 탄압 때 보게 되면 윤석열 총장이 점심 먹으러 가는 모습 이러면서 사진 찍어서 많이 나오던 그 통로 있죠. 그걸 지금 차단해 버렸어요. 예? 이거 도대체 말이죠. 뭐 이유 명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비일학이라고 그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뭐 그런 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깨운치 않은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예,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기자단이 항의 방문한 다음 날 그것도 기자실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기자실이 그 별관 1층에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편의점도 있고 뭐 카페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데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직원들, 대검 직원들, 군의 식당도 있고 한데 그 건물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기자들이 주로 그쪽에서 건너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연결 통로를 차단해 버렸어요. 폐쇄해 버렸어요. 폐쇄. 차단이라기보다 자물쇠 잠궈 버리고 폐쇄해 버렸어요. 참 이거 삼척 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그죠? 자,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예, 검찰의 미신, 검찰 꼴이 이 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예,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출입기자단 앞에서 말이지 공갈성, 협박성 발언이나 해서고 말이죠. 내가 이대접 받아야 되냐? 어?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소리 하기 전에. 예? 그러면서 뭐 공무집행을 방해하냐? 여러분, 여러분 참 내뱉으면 말이라고 다 말이 되는 건 아닌데 말이죠. 예, 한번 보죠. 김호수. 예. 자, 지금 뭐 어쨌든 뭐 5.18 관련 뭐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가야사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걸 해오고 있어요. 4년 동안 해오고 있어요. 예산이 얼마 투입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여기는 뭐 보통 이 정부는 뭐 1, 200원 돈, 1, 20억, 1, 200억은 돈도 아닌가 봐. 무려 1조 2천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 가야사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 다 좋아요. 근데 말이죠. 지금 무슨 짓이 벌어지고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임나일본부 관련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임나일본부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 뭐 일본 놈이 한반도에다가 식민지를 건설했다. 그게 아니라 뭐 우리가 잠시 뭐 이렇게 걔들하고 이렇게 교류할 수 있게 걔들이 와서 우리가 마치 중국 쪽의 역사에서 배웠던 신라소, 신라방 뭐 이런 것처럼 교류할 수 있는
장사죠. 비즈니스 할 때 잠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준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일본 서기 자체가 황당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일본 서기 자체가 그 날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 일본 서기를 인정하는 형태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부가 무슨 역사재단인가 있어요. 거기가 주축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식민사관이죠, 어떤 의미에서. 학문 차원에서는 식민사학이고요. 일제에 일본 애들이 주장하는, 그중에서도 극우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일본 극우 애들이 주장하는 일본 서기 중심의 한반도 식민지설, 이거를 지금 옹호하는 형태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주변에서 의아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1조 2천억요. 지금 그게 4년 되고 있습니다. 지금 4년째. 가야사를 유네스코 등재하겠다. 그건 참 좋은데 왜 식민사관이냐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이제 지역을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5.18 광주 이렇게만 좁게 보지 마시고요. 그것도 참 큰 문제지만 자꾸 이렇게 이야기되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정리된 거 딱 정리돼 버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런 식으로 일본 애들 주장대로 따라가면 말이죠. 임나 일본부 영역이 전라도 지역까지 다 오고 남원 이런 데까지 다 전부 다 저식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여사가 아닙니다. 예사가 아닙니다. 지금 광주 지역 포함했어요. 전남 해안 지역 전부 다. 그 다음에 남원 이 지역을 포함해서요. 금관가야 지역까지가 전부 다 임나 지역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일본 애들 주장이거든요. 이 정신 나간 소리를 용인하는, 오히려 그걸 그렇게 볼 수 있다. 심지어는 대구, 경산 여기까지도 전부 임나 지역이라 그러잖아요. 그 일본 애들 주장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일본 식민지 임나라는 거예요. 이 가야사를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 국민이 분노해야 돼요. 이거 지금 신문 기사에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심지어 한겨레 이런 쪽도 기사 다루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걔들 일본의 식민사관, 극우 식민사관에 동조하는 애들 쪽에 기사를 싣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분노해야 되거든요. 정말 분노해야 될 거에 분노하지 않는 이 나라 백성, 참 이게 지금 앞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비싼 대가를 치르고 당할 때까지 당해봐야 되는. 이제 유네스코의 가야사가 이상하게 등재됐다. 일본이 새까만 저 옛날 때부터 우리 한반도를 식민지로 관리했다 이런 식의 등재됐다라고 그 뒤에 이제 등재하고 난 뒤에 이미 등재하는 순서를 거의 다 와 있잖아요. 등재하고 난 뒤에 이제 사후 약방식으로 떠들 거라고요, 여러분. 그거 유네스코 등재되면 그거 수정이 될까요? 여기 역사학자들이 동원돼 있어요. 이상한 강단 사학자들이 동원돼 있다고요, 지금. 입 바른 소리 하는 제대로 연구한 진짜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의 논문은 단 한 편도 언급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특정인은 제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료를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런 엄청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놈의 반일요, 무슨 놈의 친일 척결요, 무슨 놈 역사 바로 세우기, 뭐 한 게 뭐 있는데요. 위안부 해가지고 윤미아이 같은 인간 나온 거 이외에 별로 뭐 남은 게 뭐 있나요,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뭐가 남았나요, 여러분? 그 위안부에도 거짓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논쟁이 많거든요, 여러분. 네? 왜곡이 많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역사 바로세우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곳곳에 전부 식민사관 그대로, 오히려 그게 더 한때는 민족사관, 뭐 발전사관 그러다가 지금은 말이죠. 식민사관이 오늘 판을 치고 있어,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이거 한번 보십시오. 가야사 유네스코 등재 사업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조 2천억이나 돈을 넣어가 4년 동안 했는데 결국 일본 애들 일본 극우파 애들이 하는 식민사관의 임나 일본 모선이에요. 경상도 전라도가 전부 다 임나 일본 놈 식민지였다는 거야. 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사실에도 맞지 않고 고고학적 발굴 성과에도 맞지 않아요. 지금 전혀 엉터리잖아요. 여러분. 일본 서기 자체가 날조잖아요. 여러분. 삼국 사기, 삼국 유사의 기록, 뭐 살아있는 기록들, 출토된 유물들 버젓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 유물 전시회 하면 한겨레 신문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그 유물 전시회를 하면 이상하게 비꼬아 가지고 그걸 막 난도질 한다고요. 한겨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선일보 그 짓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분야의 정통한 역사학자들도 분노하고 있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진짜 분노해야 될 걸 모르는 거예요. 이놈의 나라가 분노할 줄 모르는 나라가 돼버릴 거예요. 언젠가부터. 거짓, 위선, 공갈, 협박 이게 판을 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지금 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좀 이것도 큰 문제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 내적으로 봤을 때는 그보다 더 큰 문제라는 거야. 역사를 통째로 팔아넘기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부가 연구단체, 동북아 재단인가 뭔가 연구단체를 내세워가 가야사 유네스코 등재라는 이상한 이름을 걸고 예산을 1조 2천억 국민 혈세를 들어부어 가지고 하는 짓이라고는 나라 팔아먹는 짓, 역사 팔아먹는 짓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더 크게 분노하셔야 돼. 망발, 말 잘못하는 그것도 단순 실언일지 뭐 어떨지 간에 그런 문제를 떠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충고를 줘야 되지만 더 큰 문제에 우리 분노해야 된다고요. 지금 보십시오. 경상도 전라도가 전부 다 외놈들한테 새까만 옛날부터 식민지였다라는 이런 날조된 역사 이거를 지금 유네스코 등재한다고 하고 있어요. 1조 2천억이나. 문재인 정부가 했잖아요. 지금 4년째, 4년간. 정말 분노하셔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분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라도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까마득한 옛날부터 외놈 식민지였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대구 사시는 분들, 경상도에 있는 분들 까마득한 옛날부터 외놈 식민지였다는 거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에 돈 1조 2천억 썼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선 한겨레 좋아요. 뭐 좌우 어느 쪽 대표하는 신문이라고 칩시다. 어느 신문도 하나 언론다운 언론이 없잖아요. 여러분. 또 다른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하도 엉망진창해서 제가 오늘 또 시사공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진중권이라는 친구, 이 친구 말이죠. 이준석이 김종희가 지금 하는 짓 한번 보십시오. 이거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잖아요. 김종인 할배 이제 노욕 그만 부리시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제하셔야죠. 뭘 또 등단을 해요. 뭐 내친다기보다가도 스스로 좀 자제를 하셔야 되고 이준석 내치든 지발로 내려오든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진중권. 이제 저도 이 친구 뭐 4.15 총선 지금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도 헛소리하고 있는 이게 일종의 사상이죠. 사상. 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냥 뭐 옆도 뒤도 안 봐. 뭐 사실관계 필요 없어. 내 생각하는 대로 밀어붙여. 그러고 뭐 논리 갖다 대. 이거잖아요. 제가 지금 현재 재검표 이후에 증거물 쏟아지고 난 뒤에 진중권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황교안 후보에게 부정선거 관련 질문하는 그 꼴을 보고부터는 그 순간 이후로는 제가 진중권을 더 이상 이제 지식인으로 인정 안 하는 사람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식팔이지 지식인은 아니다라고 딱 선을 꺼버린 사람인데 이 자가 계속해서 허튼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뭐 옳은 소리 틀린 소리 막 섞어가면서 이제는 막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뭔 이야기를 합니까? 윤측 인사들이 이준석이 김종인을 내치려고 한다? 그러면 지지율이 바닥을 칠 거다? 이게 뭐 공갈 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준석이를 계속 두자는 거예요? 에? 김종인 할배 이야기 듣고 가자는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은근한 불안 심리를 조장한 공갈이죠. 뭐 이준석이 김종희하고 한편이야 뭐야 도대체? 에?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거야. 판을 깨자는 거야. 계속 분탕 치겠다는 거야.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말이죠. 거짓, 위선, 공갈, 협박, 사기 이게 완전히 막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나온 뉴스들입니다. 하도 기가 차서 제가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분노해야 될 때 우리 분노해야 됩니다, 여러분. 4.15 부정선거 이거 선거 부정 지금 윤석열도 뻔히 알잖아요. 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정부 선거 개입 사건, 청와대에 의한 모든 정부기관이 다 총동원된 사건들 쥐가 총장이 있을 때 다뤘잖아. 근데 부정선거 문제 지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피해나가고 있어. 이거 해결 안 하고는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권 교체를 진짜 하고 싶으면 이거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수를 재건하는 문제, 그 보수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건강한 우리 사회에 건강한 세력, 정상 세력을 세우고 비정상 부분을 쳐내는 거 이걸 뭐 이름하여 보수 재건이라고 합시다. 뭐 조선일보에서 보수 리부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거 하고 건강한 세력을 규합하는 문제하고 국민 일반이 다 건강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인은 별로 없어요. 그걸 통합하고 국민 통합하고 합심 단결하고 이상한 세력들 이런 책 계속 재 뿌리고 고춧가루 뿌리고 이렇게 하는 놈들요. 이거 이준석류 지금 윤석열 캠프로 슬쩍 이렇게 발 담그고 있는 하태경류 이런 애들 이 진중권류 이런 애들을 쳐내버려야 된다고. 저끼리 가서 놀게. 뭐 쳐내는 게 아니지. 너들끼리 놀아라는 거야. 자꾸 여기 와서 물 흐리지 말라는 거야. 그러고 크게 끌어안고 가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 시스템, 선거 부정 시스템 잡아야 된다고. 그래야 정권 교체된다고 지금 여러분. 투표 백날하면 뭐합니까? 여론조사를 가지고 계속 중간에 이제 의식화 작업을 하겠죠. 뭐 박빙이니 뭐 어떠니 이런 소리 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처럼 여론해가지고 나중에 개표할 때 확 밀어버리면 선거 부정선거 해버리면 끝이죠. 투표하는 사람들의 의사가 아니라 개표하는 마음대로 결정이 되어버리는. 그러고 나면 선거 소송을 하든 뭔 짓을 하든 간에 재판 안 하고 지금 보십시오. 선거소송 180일 만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2년이 가도 되나요? 지금 울산시장 선거한 지가 언젠가요? 지금 아직도 재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임기 80%가 지났어요. 이제 재판 끝나자 임기 끝나게 돼요. 뭐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대선은 그거랑 달라요. 네? 지금 보셨잖아요. 검찰이고 뭐고 다 엉망진창 만들어버리면 사실관계 밝히지도 못한다고요. 끝이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정신을 안 차리고 있어요. 울산시장 선거만 문제인가요? 지금 곳곳에 문제잖아요. 4.15 총선은 더 문제잖아요. 지금 재검표 그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인천지검에 수사가 넘어가 있어서 수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 그 현장에서 그 진행하고 있는 변호인단, 참관인단 모두 다 그러잖아요. 이 정권 하에서는 기대하지는 못하겠다. 뭐 재판이라도 제대로 되는가 싶었는데 대법관 꼬라지 보니까 기대를 못하겠다. 정권 바뀌면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지금 증거를 착실히 수집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 짓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이준석, 김종인을 말이 내치면 이 말이지 같이 데리고 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지율이 바닥을 칠 거다. 2030 여러분 더 잘 아시죠? 바닥 칠 것도 없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자꾸 셀프 조작 공작질을 하잖아요. 지금 다 결코 드러났죠. 나간 놈보다가 들어온 놈이 2배로 더 많다는 거잖아요. 들어온 놈이라고 표현을 써서 나간 놈보다가 들어온 사람이 2배로 더 많다는 거잖아요. 2030도. 무슨 바닥을 쳐요. 얘들이 희망사항이지. 이 지식인 양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이게 무슨 합리인 것처럼 위장되어 있는 이상한 세력들요. 이거 정말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런 애들 더 이상 지식인 취급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얄팍한 인지도를 갖고 말이죠. 여기저기 관여하면서 무슨 소리 하고 이제 정신 차리고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그래요. 지금 이준석이 이 꼴을 계속 놔둬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라 그래요. 한심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제 또 하나 있습니다. 분노스러운 일이.
고추에 점 있다는 거. 고추점 사건 여러분 아시죠? 김부선이 이재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한 거 5억인가 뭐 얼마인가 있죠? 손해배상 소송한 거. 이게 이재명 측의 변호인단이 요청해가지고 내년으로 연기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도 거꾸로 돼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라고 칩시다. 연기해달라고 하면 연기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없는 생채기도 우려먹고 지금 보십시오. 징계 때 했던 거 그거 또 꺼내가 판사 사찰이니 뭐니 공수처 또 뭐 감찰 수사 이노름 놀고 있는 판에 이거 해주겠어요? 윤석열 재판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근데 내년 선거 이후로 연기해요.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정부기관이 총동원돼 가지고 선거 개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재난지원금도 이 판에 또 살포한대요.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뭐 얼마가 되든. 그러니까 지금 정부 기재부도 펄쩍 뛰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 또 어제 국회 여가위 여러분 보셨나요? 여가위? 예? 여성가족부. 대선 정책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 정부 부처가. 집권당 후보의 대선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여가위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뉴스에 거의 안 나오잖아요. 거의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국민들 눈길을 가리고 지금 온갖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야사 유네스코 등재를 하면서 식민사관을 그대로 역사팔이하고 역사를 그냥 내다 파는 거죠. 이거 매국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국민들이 몰라. 이 짓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뭐 재판 절차상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게 냄새가 나는 거죠. 도대체 뭐 하는 거냐는 거지. 뭐 하는 거죠. 재판을 정상적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재판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네? 이게 확인 과정이 안 되고 있잖아. 아니, 지가 셀프 검증했다고 하잖아요. 아주대 병원인가 가가지고. 그 경기도 예산 받는 데잖아. 예산 지원 받는데. 거기 가가지고 지가 다 했는데 의사가 아무 일 없다. 그러면 이왕 바지 내린 거 한 번 더 내면 되잖아. 그거 지금 거부하느라고 재판이 계속해서 딜레이 되고 지금 어떤 면에서 파행을 겪고 있다가 재판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이 판에 또 선거 뒤로 미뤘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사법부 꼬라지까지. 사법부 뭐 기대하는 것도 없습니다만 지금 어제 또 그런 일이 또 생겼어요,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정보 공개요. 임수경 관련해서 또 어제 나왔죠, 여러분. 그죠? 임수경 그 방북 당시에 북한 정부가 남한 정부에다가 서한을 보냈냐 안 보냈냐 이 관련해서 그 당시 보도하고 했던 내용들의 진위 이야기가 논란이 계속돼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게 정보가 기밀 해제가 됐죠. 30년 지나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일부에서 외교부에서 통일부죠. 통일부에서 자료를 안 깠죠. 그러자 한변 쪽에서 서울행정부에다가 외교부네요, 이게. 서울행정법원에다가 외교부의 정보공개 청구 정보 공개를 하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하니까 안 해줘서 이게 원래 기밀 해제된 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공개를 해야 되는 건데 안 한 거예요. 근데 공개하니까 뭡니까? 북한 정부가 남한 정부의 공갈성, 협박성 공문 보낸 게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임수경을 체포하면 북남 관계가 악화된다라고 통지문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왜 공개를 안 하냐는 거죠. 이게 1994년부터 기밀 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시기로부터 거슬러 보게 되면 30년이 지나면 이걸 공개해야 되는데 작년 3월이죠. 2020년 3월 달에 1577건 이거 기밀 문서를 다 공개했는데 유독 이 건은 공개 안 했다는 거죠. 예. 30건, 30건의 문서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법원에 한변 쪽에서 한변 여러분 아시나요? 변호사 조직이죠. 단체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약칭입니다. 한변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그 소송, 정보 공개를 하라고 하는 소송, 행정소송에서 조정안이 나왔는데 30건 공개 안 한, 외교부가 공개 안 한 기밀 해제돼서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30건 중에 17건은 전부 공개해라. 그리고 7건은 일부 조항을 공개해라. 이렇게 됐는데 그 공개된 내용 안에 이게 이제 요구한 내용이 이게 있었는 거죠. 보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아시죠? 예. 물론 당시에서 유엔사가 나서 가지고 안 된다라고 했던 건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몇 번 다루기 때문에 다루기는 좀 그런데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위드 코로나 그러면서 할로윈데이 등등, 예, 뭐 그쪽 핑계를 또 댈 겁니다만, 예, 집회 시위 핑계 또 댈 겁니다만, 지금 위중증 사망자가 얼마나 늘었나요? 예? 8월 달 대비 5배가 늘어났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 위중증자에 대한 치료, 이게 지금 제대로 준비가 돼 있나요? 병상 확보돼 있나요? 민간병원에 행정명령만 발동하면 7천 병상 확보해라 그러면 민간병원이 어디서 갑자기 하늘에서 병상이 떨어지나요? 지난 2년간 뭐 하고 말이죠. 국민들 그렇게 불편하게 옥죄해 놓고 그동안에 준비한 게 정부가 한 게 뭐냐고요.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가야사 유네스코 등재처럼 적골 이상이 뭐가 있냐고요. 돈만 쓰고 국민들 생활만 작살 내놨지 한 게 뭐 있냐고요 도대체. 한 게 뭐 있는데 무슨 준비를 해놓고 위드 코로나 이야기 하냐고요 도대체. 위중증 사망자가 지금 8월 대비 5배가 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저 감염자 중에 최근에 확진자 중에 말이죠. 네? 이름하여 돌파 감염이라 그러는데 그 백신 그 허탕이에요. 물 백신이라고요. 전부 다 어떤 백신이든 간에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BMJ 최근에 그 보셨죠? 지금 우리 사회에 감염자 중에서 돌파 감염자가 절반이에요, 절반. 48%가 돌파 감염이라고요. 예?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이야기는 어디에 있으니까요.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남의 화학 등등등 우리 그저 이게 예전에 비료 산업이 있죠. 비료 산업. 이제 지금 이런 형태로 가면요. 비료가 없어가지고 시골에 농사도 못 짓게 돼 있어요. 경운기, 뭐 트랙터 이런 농기계 요소수가 없어서 못 굴리는 거 둘째치고 지금 비료가 없어진다고요. 지금 북한 꼴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예? 이게 이 나라 꼴이에요, 여러분. 소부장. 예. 소재 부품 장비 아시죠? 이게 우리 해야 됩니다. 4년간 그렇게 혼밥 먹으면서 진중 외교 하더니 요소수 하나 못 얻어봐. 예. 이 조직은 이미 벌써부터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해외 공간에서 심지어 보고를 해도 다 묵살했다는 건데 회의 안건으로도 안 다루다가 급기야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태스크포스니 먼저 하는 척 하는데 대책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의 의도가 뭔지 정확히는 않지만 들리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죠. 이참에 버릇을 들이겠다. 중국 편인지 미국 편인지 줄 서라는 건데 제가 어제 그래서 다룬 게 그거죠. 야 그러면 전공부를 해가지고 굴복을 시켜라. 우리도 반도체 같은 거 첨단 전기를 부품 못 주겠다고 선을 꺼버리라. 그러면 바로 그냥 꽁지 내릴 거다.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죠. 계속 눈치 보고 빌빌 양다리 걸치기. 누가 봐주나요 지금? 미국이 뭘 합니까? 세계 민주주의 회의를 개최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안 오면 니는 이제부터는 열외 취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쪽은 그래, 그거 가면 요소수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이 꼬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꼴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어디 있나요, 지금? 뭐 어디 있나요, 지금? 예?
역사를 제대로 바로 세웠나요? 뭘 했나요? 돈 안 드는 역사 바로 세우기. 그거 하나도 똑바로 안 했잖아요, 지금. 돈 1조 2천억 구렁이 알 같은 국민 혈세를 써가면서 이상한 단체, 그 식민사관, 한반도 전역이 지금 전라도 경상도 전부 다가 외놈 식민지였다고 이런 거를 유네스코 등재하겠다고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분노할 걸 분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침묵하셔서는 안 돼요. 부정선거 지금 현장 한번 보십시오. 내일 모레 파주 진동이 얼마나 웃긴지 압니까, 여러분? 네? 거기 실제 사는 사람 숫자보다가 투표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 사는 사람은 200명이 채 안 되는데 투표해서 나온 거는 200표가 넘어. 네? 26%가 가짜 유령표. 안 사는 사람이 뭐 귀신이 와서 찍었는지 표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일 이제 재검표 들어가는데 가관일 거예요, 여러분. 네? 개표 방송한 게 다 자료가 남아있잖아요. 그 당시 개표 방송 자료가 남아있잖아요. 뭐라 그럴지 한번 보죠. 내일 대법관이 뭐라 그럴지, 대법원이 어떤 재판을 할지 한번 보죠. 이런 거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세뇌되어 있는지, 얼마나 바쁘신지, 뭐 코로나 때문에 혼이 빠진 건지, 도대체 분노해야 될 걸 분노할 줄 모르는 이 나라에 정말 앞날이 있는지 걱정이에요. 예, 오늘 이야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도 어제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들이 터무니없었어요. 대검 통로 폐쇄했다는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하도 더 어이없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진짜 분노해야 될 걸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분노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네? 지금 어느 언젠가부터 우리가 지금 분노심을 잃어버렸어요. 분노할 줄 모르는 그 의협심이죠, 어떤 의미에서. 네? 소위 말해서 의리인데 개인적 신의 의리뿐만이 아니라 사회 역사적 의리요. 이 의리가 없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흔히 아시잖아요. 지금 역사를 다 통째로 우리가 옛날부터 일본놈 식민지였다고 이렇게까지 똥바가지를 덮어서는 이 짓을 하고 있는 이 정부, 그 친일 반일 놀이하면 반일 게임하면 거기에 막 줄을 선다고요. 이 정부가 진짜 속내가 뭔지 속을 한번 까보라고요. 가관입니다, 여러분. 가관입니다. 기존 역사학계에서조차도 인정하지 않던 일본 서기가 갑자기 지금 역사학계에서 막 받아들여지고 이런 개판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 정말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제대로 현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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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